태훈의 목에 남은 자국을 힐끗 보며 도발적으로 미소를 짓는다. 아직 그 자국 안 지웠어요? 언니가 보면 뭐라고 할 건데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쥔다. 지우려고 했지. 근데 내가 남긴 자국은 쉽게 안 없어지더라. 어젯밤 지원이 머릿속에 박힌 것처럼. 몸을 기울여 손끝으로 자국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귓가에 속삭인다. 나 탓하지 마요. 먼저 선 넘은 건 형부였잖아. 금단의 열매, 한 입 베어문 기분 어때요? 몸을 떨며 억누르려 해도 점점 더 끌린다. 야, 미칠 것 같아. 달콤할수록 더 독하고 원할수록 더 두려워져. 살짝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난 형부가 갈등하는 거 좋아해. 어젯밤, 언니 남편이 아니라 내 남자가 되는 모습. 그때 형부는 오직 나만 원했잖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 넌 불꽃 같아. 선도, 이성도 다 태워버려. 그만둬야 하는데 더 타고 싶어. 입술을 귀에 가까이 대며 속삭인다. 이제 위험한 게임 시작한 거예요, 형부. 멈출 생각하지 마요. 어젯밤 자국은 시작일 뿐이니까. 앞으로 언니 것까지 다 뺏어도 돼요? 옷을 하나하나 벗겨내며 서로의 몸이 맞닿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원의 살에 닿는 내 손길이 부끄럽고도 간절했습니다. 속옷 아래로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며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내 품 안에서 떨리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설렘과 죄책감,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그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처제 지원과 형부 태훈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열등감으로 시작된 관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자님의 건강과 평안을 늘 기원합니다. 지원과 처음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건 아내 선영과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여자, 어릴 적부터 언니와 함께 자라지 않았다는 건 들었지만 그래도 피는 피인지라 별로 다르지 않겠거니 했죠. 하지만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 전 그 생각을 후회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복동생이라는 말, 그건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에 적혀있는 활자일 뿐 같은 집에서 자라지 않았고 애정도 역사도 없는 오히려 낯선 여자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어떤 금지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지원은 아내와 달랐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고 단정한 편이라면 지원은 도발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말투조차 달랐습니다. 언니에게는 보이지 않던 눈빛, 말끝에 담긴 뉘앙스, 그리고 지나칠 때마다 풍기던 향기까지 저는 그저 형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하지만 지원은 자꾸만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형부, 나 여기 며칠만 재워줘요? 처음 그렇게 말하고 캐리어를 들고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아내는 회사 일로 자주 부산에 출장을 갔고 서울의 집엔 저와 지원 단둘이 남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함보다는 긴장이 더 컸습니다. 지원은 늘 가볍게 걸쳤습니다. 집안에서도 브라 없이 흘러내릴 듯한 티셔츠, 짧은 반바지,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진 시선의 유혹. 제가 피하려 할수록 지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저를 시험하는 듯 했죠. 그녀가 한강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들어선 지원, 땀으로 젖은 몸, 허리선을 감싼 타이트한 천 아래 드러난 굴곡, 그리고 거실에서 마주친 저에게 건넨 무심한 인사. 형부 뭐해요? 왜 그렇게 눈 뜨고 계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전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여자,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건가?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부터 전 더 이상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이 그녀의 허벅지, 골반, 그 얇은 천 너머로 향할 때마다 느껴지는 죄책감과 동시에 솟구치는 본능.
아내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모든 걸 붙잡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원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게 지원의 허리와 골반선 그리고 레깅스를 통해 보였던 엉덩이의 굴곡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미 선을 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시작일 뿐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것을 전부 빼앗고 싶은 이상하게도 집요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채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원이 부엌에서 웃으며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었고 아내는 여전히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혼자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형부,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지원은 레깅스에 짧은 운동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앞머리, 수건으로 목을 감싼 채 숨이 조금 가쁜 모습이었습니다. 무심한 듯 인사를 건넨 지원은 신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운동 다녀오셨어요? 네, 근처 헬스장에서요. 샤워는 집에서 하려고요. 지원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상의를 들추더니 운동 브라가 드러난 채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뇌리에 각인된 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살짝 젖은 피부, 군더더기 없이 날렵한 허리선, 그리고 탄력 있는 엉덩이 라인, 샤워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자꾸만 그녀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떠올렸습니다. 얇고 매끄러운 그 천 아래로 상상되는 것들.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지원은 아예 수건 하나만 몸에 두른 채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부, 와인 마셔요? 저도 한 잔만 줄래요? 저는 당황해 하면서도 잔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을 넘어 소파에 앉은 지원에게 와인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며 앉았습니다. 수건자락이 허벅지 위로 슬쩍 올라가면서 다시는 봐선 안 될 무언가가 시야에 걸렸습니다. 형부,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늘 섬 안에서만 살죠. 형부도 그렇고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하고 싶은 건 해요. 갖고 싶은 건 가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가 커졌고 심장은 빨라졌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수건이 살짝 풀릴 듯 흘러내렸고 제 손 위에 그녀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형부, 오늘은 저 말리지 마요. 그 한마디,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이미 그 안에 갇혀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원은 제 방이 아닌 것일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수건을 벗고 헐렁한 티셔츠 하나만 걸친 차에 다리를 소파에 쭉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고 저는 일부러 침실로 피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내 선영의 얼굴, 지원의 눈빛, 내 안에서 충돌하는 죄책감과 욕망. 하지만 그런 감정은 그녀의 한마디에 모두 뒤틀려 버렸습니다. 형부 아직 안 주무시죠? 무서워서 그래요. 잠깐만 같이 있어줘요. 잠옷 차림의 지원은 안방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형부는 나를 거절할 수 없다 다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고 그 자신감은 이상하게도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지원은 소파 쿠션 하나를 제 무릎에 올리고는 머리를 그 위에 기대어 눕더군요. 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제 무릎을 베개 삼아 조금씩 몸을 틀더니 허벅지 안쪽까지 티셔츠 자락을 세울며시 밀어 올렸습니다. 형부, 다리 떨리는 거 알아요? 제가 불편하게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천이 제 무릎을 타고 올라올 때마다 심장이 뛰는 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 형부가 불편하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좋아요?
이런 시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무릎 위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등에 닿은 그녀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피부가 닿는 찰나, 제 온몸이 전류에 감전된 듯 긴장했지만 이상하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밀쳐낼 수도 없는 이상한 무력함. 지원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마치 연인처럼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형부 손 따뜻하다. 언니가 이런 손 놓치고 사는 거 아깝다.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하게 자극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쥐고 입술을 맞출 때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부,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가진 거 하나쯤은 제가 가져도 되잖아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있었던 예쁜 인형, 좋은 옷, 심지어 대학 진학까지 지원은 늘 언니를 모방했고 그 끝은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 곧 저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원은 단순히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저는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새벽 제 품 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입맞춤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뺨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깨웠습니다. 지원은 살짝 몸을 웅크리고는 잠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은 저 방에서 잘게요. 너무 가까워지면 형부가 더 힘들 테니까. 그 말은 이미 충분히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남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고 저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이틀, 그 이틀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니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 이틀을 결코 그냥 흘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고 나온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자마자 퍼지는 향, 저는 그 냄새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내가 즐겨 뿌리던 향수, 그 은은한 머스크 향이었습니다. 아내가 여행 가기 직전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을 지원이 괜히 손에 들어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향을 일부러 몸에 묻히고 나온 겁니다. 수건 한 장을 두른 채 젖은 머리를 타올로 대충 감싼 모습으로 거실을 지나치며 지원이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 향기 좋아요. 전 어릴 때부터 이 냄새 맡는 게 참 좋았어요. 저는 지원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지나치며 뿜은 향이 저를 단숨에 과거로 그리고 침실로 끌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첫날 밤, 그녀의 어깨에 남은 자양, 그리고 이불 속에서 맡았던 그 익숙한 향기. 형부, 얼굴이 왜 그래요? 혹시 저랑 언니 착각하셨어요? 지원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 너머로 엿보이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또다시 한술 더 뜬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입던 슬립을 그대로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얇은 실크가 그녀의 몸 위를 흘렀고 조명을 받은 그 실루엣은 환상이었습니다. 이거 언니 옷장에 있던 거예요? 왜요? 제가 입으니까 이상해요? 저는 무언가가 부러질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한들 변명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지원은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가까이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제 넥타이 매듭을 살짝 풀며 말했습니다. 형부는 나한테 한 번도 화 안 내죠. 나쁜 짓 해도 봐주잖아요. 그거 혹시 나를 여자로 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의 동생이라는 사실. 하지만 제 눈앞에 선 지원은 아내보다도 더 아내 같았습니다. 향수, 옷, 말투까지 심지어 손길마저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닮고 싶어요? 언니를.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원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닮고 싶은 게 아니라 언니보다 나은 게 되고 싶어요. 언니가 갖고 있는 사랑도, 집도, 남편도. 전 늘 언니 뒤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앞에 있을 차례잖아요. 그녀의 고백은 차분했습니다. 격정이 아니라 계획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욕망은 감정이라기보단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것을 빼앗는 게 익숙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조각이 저라는 걸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다가와 제 얼굴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형부, 저한테 넘어오는 거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반쯤 오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두근대는 소리가 귀에 울렸고 그녀의 숨결이 제 입술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단지 1심파오미또 그 거리만 허락한다면 이 모든 게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지원은 한 발 물러나며 웃었습니다. 형부, 아직 시간은 많아요. 서두르지 마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다짐이 진심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진 않았을 겁니다. 비가 오는 오후였습니다. 장대비가 베란다 창을 두드리며 방 안을 눅눅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씨에는 사람의 기분도 함께 축축해지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저는 반대로 들뜬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원이 아직도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현실. 그날도 지원은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지원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아래로 보이는 하의는 짧은 반바지였고 지원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언니 없는 집에서 밥 혼자 드시는 거 안쓰럽기도 해서요. 음식은 평범했습니다.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 하지만 그보다 제 시선을 더 오래 잡아둔 건 지원의 허벅지에 묻은 고춧가루 한 점이었습니다. 너무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등으로 쓱 문지르면 지워질 수 있는 걸 그녀는 일부러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원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아닌 바로 제 오른쪽 팔걸이 근처,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 어릴 적 기억나세요? 우리 시골에서 같이 놀던 거. 저 형부 따라다녔잖아요. 형부는 기억 못하시죠? 기억났습니다. 중학생 시절 방학 때마다 강원도 춘천 할머니 댁에 모였던 일, 그때 어린 지원이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물놀이 하자고 조르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전 형부 좋아했어요. 그냥 그땐 그게 뭔지 몰랐던 거죠. 지금은 알아요. 그게 뭐였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원은 알았을 겁니다. 제가 그녀에게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집안에서 아내가 없는 이 시간들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 창밖의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는 사이 지원은 제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살에 닿으며 차가운 감촉을 전했습니다. 형부,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 밖에 나가면 젖어도 상관없고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될 것 같은 기분.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제 손등 위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단지 그 손이 너무 따뜻했고 제 마음 한가운데로 파고드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언제까지 내릴까요? 지원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이복 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욕망이 짙게 깔린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까지 우리는 숨을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 순간 지원이 먼저 속삭였습니다. 형부가 먼저 와도 괜찮아요. 전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짐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건지 그날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원은 점점 경계를 허물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더 위험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게스트룸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과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다 지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앉으실래요? 그 말에 나는 숨을 고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있자니 어쩐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원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고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몸을 훔쳤습니다. 실크 슬립 사이로 비치는 얇은 속옷,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매혹적인 곡선들.
나는 눈을 때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끌렸습니다. 형부, 지원이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죠?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든 거다 하고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감정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다리를 접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생생했고 내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허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걸 느꼈지만 머리는 멈춰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점점 그녀에게 끌렸고 그만한 저항은 무색해졌습니다. 지원이 내 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을 때 나는 모든 경계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내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몸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내 숨결이 지원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녀도 나를 맞이하듯 나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지원이 내 무릎 위에 앉았을 때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성은 이미 멀리 떠나간 듯했고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내려앉은 욕망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살짝 스치자 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론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이미 지원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내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선을 따라 내려갔고 지원은 아무 저항 없이 내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실크 슬립을 만지작거리며 옷자락을 밀어 올렸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피부는 차갑지 않고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에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자 순간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묘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 촉감에 나는 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를 감싸쥐고 나는 온전히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벗겨내며 서로의 몸이 맞닿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원의 살결에 닿는 내 손길이 부끄럽고도 간절했습니다. 속옷 아래로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며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내 품 안에서 떨리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설렘과 죄책감,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그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없다. 지금 이 순간 오직 나와 지원뿐이다. 이 생각은 내 머릿속을 지배했고 나는 그녀의 숨소리와 천에 집중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감싸 안은 채 밤은 깊어갔고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내 어깨를 살짝 긁었지만 나는 고통보다 쾌락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잃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원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숨결, 촉촉한 입술,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몸의 감각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내 등에 남긴 자국이 불현듯 느껴졌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원은 나와 함께 있지만 그곳에 선영이라는 존재도 항상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깊게 빠져드는 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어느새 방 안은 숨결과 천으로 가득 찼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주는 달콤함은 너무도 짜릿했습니다. 지원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속삭였던 말, 형부, 이건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욕망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지원과 나 사이에 남아있던 모든 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 때 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지원과 함께 보낸 지난밤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지만
그것을 곱씹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멈춰야 한다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내 안에서는 그리 간단한 결심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목덜미를 만져보니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흔적이 내 피부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나를 비난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비밀을 상징하는 표식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내심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먼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발걸음, 그 소리에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인데도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숨쉬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내 눈을 훌듯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눈빛은 어젯밤을 상기시키기 위해 일부러 보내는 신호였는지도 몰랐습니다. 형부, 어젯밤 기억나세요? 지원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말투는 가볍고 장난스럽지만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침묵을 깨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내가 간신히 대답하자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손자국, 언니가 보면 어떡해요? 그 짧은 말에는 무거운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이자 우리 사이의 권력 관계가 이제는 지원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우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지원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 웃음 속에 감춰진 의미를 천천히 드러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지원이 증여 주도권을 쥘 거라는 그런 무언의 약속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원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은 요동쳤고 입술은 바싹 말랐습니다. 선영이 돌아오기 전 우리의 비밀이 들키지 않길 바라면서도 나는 그 비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걸 느꼈습니다. 지원이 의도적으로 자국을 남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단지 나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선영이 돌아오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지원은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 평온함 뒤엔 무언가 날카로운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원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나의 불안과 죄책감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욕망과 죄책감, 두려움과 집착이 뒤엉켜 끌어올랐고 나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집, 사랑하는 선영, 그리고 내 자신까지 전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하게도 이 상황이 주는 묘한 쾌감도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이끌린 길이라는 사실에 대한 체념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지원에게 그리고 이 상황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를 구해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내가 돌아오기 전날 밤 집안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집안을 거닐며 아내가 없는 이 공간을 낯설게 느끼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선영의 방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발도 들이지 못할 그곳에 살며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아내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아내가 평소 입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그 옷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내는 지금 여기 없지만 분명히 이 공간에 자신을 남겨두었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가 자주 쓰던 립스틱과 작은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립스틱을 집어들었고 향수병도 손에 쥐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결코 하지 못했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아내의 흔적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팔목과 목덜미, 가슴 위에 아내의 향수를 뿌리자 그 익숙한 향기가 지원의 몸을 감싸며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원은 립스틱을 입술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매끄러운 촉감과 선명한 색이 아내와 지원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형부, 이제 우리 사이에 숨길 게 없어요? 지원이 낮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단호함과 애틋함이 묻어났고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랑 할 때 언니 이름 부르지 말아요. 지원이 내게 속삭이듯 말했을 때 내 몸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선전포고인지 알면서도 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가까이 다가서며 방 안은 아내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향기는 우리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나는 점점 더 죄책감과 욕망 사이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손끝으로 지원의 뺨을 쓰다듬고 그녀도 내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를 올감했고 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 밤 나는 지원과 함께 아내의 향수를 내 몸에 입히며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킨 혼돈을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게 이미 뒤바뀌었음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지원과의 은밀한 만남을 몇 차례 이어갔습니다. 늘 그렇듯 조심스럽고 은밀했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선 긴장과 욕망이 더욱 깊어져 갔죠. 매번 아내가 집을 비울 때를 틈타 우리는 몰래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 시간들은 어느새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한편으론 죄책감이 나를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도 잠시, 지원의 눈빛과 손길에 나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스러운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조심스러움도 커졌죠.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할 때면 늘 가슴이 답답했고 그녀가 내 안의 비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관계가 탄로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내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나는 급히 지원과의 관계를 끝내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평소와 달리 집안 곳곳을 살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앞으로 다가올 파국의 서막임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조용한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은 지옥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지원이 술에 취해 나타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지원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허함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고 그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마치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내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자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공포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까발릴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몸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그 언니 걸 다 빼앗고 싶었어요. 형부도, 집도, 그녀가 가진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지원은 악마 같은 웃음을 지으며 내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웃음은 복수심과 증오, 그리고 왜곡된 사랑이 뒤섞인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다시 웃었습니다. 난 그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모두 다 내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안의 죄책감과 자책,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가슴이 조여왔죠. 그때 갑자기 집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집을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사무치도록 남았습니다. 여보,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은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을 나갔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내 안에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녀들을 사랑한 죄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지원의 폭로로 모든 것이 드러났고 아내는 나를 떠났습니다. 집은 이제 비어있고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채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의 모든 균형이 무너진 걸 느꼈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고통스럽게 내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했던 걸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던가? 지원과의 은밀한 만남은 달콤했지만 결국엔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를 배신한 죄책감은 나를 올감했고 그로 인해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이젠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들, 내가 선택했던 길들, 그리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나는 밤새도록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이 내게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혼돈과 상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후회뿐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것은 단지 집과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나 자신마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날의 선택과 그 후의 결과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서 남은 건 오직 스스로에게 던지는 깊은 사과와 끝없는 후회뿐입니다.